뭐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왜 저러는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각자들도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생각들을 총정리해서 오늘 이제 투표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왜 열린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민주당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민주당도 포함이죠. 네. 기득권 정당, 기득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 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사석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드러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언론의 어떤 그런 분열 공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 내의 어떤 기류가 중간중간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생뚱맞다, 뭐하는 짓이냐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후보들의 면면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손혜원 정봉주의 어떤 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당을 만들고 그 작업을 하는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반응은 생뚱맞다, 이거 경선 떨어지니까 나가서 당 만드는 거냐, 창당하는 거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무관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감, 하나는 무관심. 반감과 무관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5%, 6%, 8%, 10% 정도까지. 한 8%에서 10% 정도, 8% 정도 여론조사가 나올 당시에 분위기는 약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입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자. 어쩔 수 없다.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돌아섭니다. 어떻게 돌아서느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엔 엄청난 반감 플러스 무관심이 아니고 반감 표출, 반감 표출로 바뀝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김원준 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통제가 안 되어서, 통제 안 되는 소수가 떠들어봤자 뭐 될 일도 하나도 없고, 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원들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희한한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통제 안 되기는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10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통제가 되겠죠. 숟가락으로 떠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이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배지를 딱 달아주면 그 순간부터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목적이 배지이기 때문에 배지를 달기 전까지는 당연히 통제가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목적이 배지인데. 목적이 배지인 사람들은 배지를 달 때까지는 통제가 됩니다. 배지를 단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딴짓 못하게, 쓸데없는 짓 못하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잖아요. 딴짓거리 합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통제가 안 된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본심을 감추는 수사예요. 수사. 자신의 본심을 감추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저건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교당해서 싫은 거예요. 비교당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교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 어릴 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릴 적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직장생활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하나가, 혹은 경력사원 하나가 들어옵니다.
일 끝장나게 합니다. 예. 학벌 장난 아니에요. 매너 좋습니다. 왜 상사들이 막 밀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저께 들어온 새로운 신입사원을 혹은 새로운 경력사원, 새로운 사람을 보고 열광을 합니다. 여직원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왜요? 잘생겼으니까. 예. 인물도 괜찮아. 이거 뭐 집들이 한다고 집에 갔더니 알고 봤더니 와 이거 집도 잘 사네. 부자네. 이거 뭐 와이프도 이쁘네. 이거 뭐야 이거. 회사 지하철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차 없는 줄 알았더니 와 집 앞에 그랜저가 빡 세워져 있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만 알면 처음에 자기만 알았을 땐 그냥 반감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집에 있는 와이프가 알아버렸네. 집에 있는 와이프가 알아버렸어요. 싸울 때마다 비교당합니다. 싸울 때마다 말이야. 응? 집에 있는 와이프가 볼 때마다 바가지를 긁을 때마다 비교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응? 지난번에 왔죠? 그 사람, 그 김대리 새로 들어온 사람. 응? 그 사람은 지난번 발렌타인데이에 왕다이아 이만한 거 해줬다라는데 뭐야 초콜릿? 지금 나하고 좀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감정이에요. 비교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누가 봐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저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휘젓고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거라 생각을 하니 통제가 안 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게 자기 무슨 합니까 자기하고. 어차피 지네들도 통제가 안 돼요. 자기들도 어차피 자기들도 다 대통령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들어와서 국회를 휘젓는 게 싫은 겁니다. 여기다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 열린민주당 공약 중에 삼선 금지 공약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를 공약에다 넣으면 어떡해. 공약에다 넣을 거면 앞에다가 뭘 달아야지. 제한 조건을 달아야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그 공약 그 리스트를 보고 사실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삼선 제한 국회의원 삼선을 제한하는 그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가뜩이나 지금 비교당해서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삼선 제한을 해버리면 저쪽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폭발할 텐데 부글부글 할 텐데 밖에 나가서 욕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삼선 제한을 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사람은 삼선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유권자이거나 아니면 초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 외에는 저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초선도 동의 못합니다. 저기에 목적이 삼선까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목적이 삼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는 국회의원 자리에 관심이 없는 열린민주당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열린민주당에 있는 후보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자리에 관심이 없거든. 저분들은 이번 4년만 하고 나갈 거거든. 그 다음 선수들 또 뽑아. 우리 나갈 거야. 4년만 딱 하고 나갈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 삼선 제한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열린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실은 그 삼선 의원과 관계가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 지지자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날개를 피면 굉장히 잘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영등포 의뢰. 오늘도 연설하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역시 우리 김민석 의원은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요 이거 달라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화통화할 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사람이 실내에 있을 때 말하는 거하고 실외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사람이 완전 옛날에 정말 명영설가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민석 의원도요. 김민석 의원도 이미 2선을 했어요. 이번 3선째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번만 하고 나가라는 겁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고 사실 그리고 저 앞에다가 달 거면 어떻게 달았냐면 같은 지역 3선 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고인물이 되지 말자. 한 지역에서 3선이면 12년입니다. 4, 3, 12에서 12년이에요. 한 지역에서 고인물 되지 맙시다.
라는 의미에서 한 지역에서 3선 뭐 금지 아니면 연속 3선 금지. 예. 뭐 한 판 쉬고 다음에 또 나와도 돼라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뭐 단서가 앞에 붙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거기다 3선 예, 제한을 갖다가 딱 붙여놔 버리니까 이게 사람들 진짜 저걸 딱 보는 순간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머리가 어질어질했을 거예요. 뭐 한 대 맞은 줄 알 거예요. 뭐지? 뭐 띵 할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러고 자신들이 공격받은 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이 3선째이신 분들이 가장 열받았을 겁니다. 현재 4선째인 분들은 뭐 어차피 될 것도 아닌데 뭐 몰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이번에 3선째인 분들은 나한테 하는 소린가? 좀 뭐 나한테 하는 얘기야?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거는 저게 바로 이제 쪽수의 문제이죠. 예, 쪽수의 문제이죠. 저게 이제 법안이 올라가가지고 통과를 하려면 예, 민주당에서 저걸 지원해 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3선 제한은 안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런 제한이 걸릴 거예요. 그런 제한. 그런 어떤 그 한 지역에서 3선을 제한한다든지 앞에 뭐가 단서가 붙습니다. 100%. 예,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교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예. 3선 금지가 3선 이상 금지. TY 킴님. 예. 3선 이상 금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열린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미통당이나 민생당이나 정의당 의원들보다는 훌륭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해. 비교도 안 될 만큼 다 좋은 분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비교를 하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비교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띕니다. 모래 눈에 띄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쪽수이기 때문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웬만큼 튀지 않고서는 튀기 힘듭니다. 그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당하고 그리고 비교 열세에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반응은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반응은 4월 15일이 지나도 아마 그닥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4월 15일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 아마 이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모두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에요.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당에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폭격당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뭐가 있는 거냐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안산 단원을에서 김남국 후보가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존재가 없다면 과연 김남국 후보가 우리 국변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뭐 김어준이 도와줍니까?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양정철이 도와줍니까?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김남국 후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김남국 후보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동의해주고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공천 과정에서 느낌 싸한데? 라는 느낌 벌써 받았어요. 이것 봐라. 느낌 싸한데? 약간 싸한데? 좀 느낌 이상한데? 그런 느낌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저런 훌륭한 어떤 제목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따돌림 나가거나 혼자가 외톨이가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민주당이 필요해요. 열린민주당과 함께 일해주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마찬가지로 열린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당정만 다르지. 왜냐하면 우리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썸네일에 써놨습니다. 4년 동안, 예, 슬기로운 투표하는 방법, 슬기로운 투표란, 그리고 제목에 써놨죠. 4년 동안 쪽팔리지 않으실 분들 여기 다 모여라. 그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투표를 할 때는요, 슬기로운 투표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 아닙니다. 이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투표는 남은 4년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표를 주었던 내 손이 창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손이 그 사람을 찍어준, 투표해준 내 손을 쪽팔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 내 손을 자랑스럽게 해줄 사람, 내가 준 한 표를, 나의 그때 그 결정을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왜냐? 미통당보다 나으니까. 정의당보다 훨씬 나으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그 중에 나으니까. 예. 어떤 후보들은 누구보다 나으니까가 아니라 최고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구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게 맞아요. 투표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최선은 없다. 차악을 선택을 한다. 악에 대항해서 차악을 선택을 한다. 그런 논리를 대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열린민주당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찍을 놈이 없으니 그 중에 제일 낫네가 아니라, 야, 여기다가 표를 주면 내가 4년 동안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때 저기다 표를 줬지. 내가 그때 이미 알아보고, 내 저럴 줄 알고 이미 알아보고 내가 거기다 표를 줬지. 라는 자랑스러운 기분을 4년 동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투표입니다. 지역구는 1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몰빵하는 1번. 비례는 12번에 투표를 해서 4년 동안 나의 자랑거리를 삼아야죠. 그게 슬기로운 투표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투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시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 거기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거기 당선 안정권이에요. 당선 안정권입니다. 저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네, 계속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걸 감시랍니까? 뽑아놨으면 일 잘해야지. 그냥 알아서 잘할 열린민주당이 있고요,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되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내가 찍어놓고 나서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봅니까? 우리 그런 경험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네. 왜 그게 가능하냐? 후보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돼요. 후보들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뭘 할지. 지난번 국민의당 사태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주었던 분들, 안철수의 지나온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무릎팍 솟아나와가지고 포장을 해버렸거든. 자신이 만들었던 안랩이라든지 어떤 V3 백신에 대해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려버리니까 그 사람의 과거는 뭘 했고, 어떤 말을 했고, 포철에서, 포항제철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명박 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다 가려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부각이 안 된 겁니다. 그때는 지나온 과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해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은 경계 대상입니다. 한두 번 겪은 거 본 게 아닙니다. 저 갑자기 나타난 1번부터 10번까지 비례 후보들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된다니까요. 남의 얘기면 안 돼요. 절대. 배지를 다는 순간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은 우리가 그들의 삶의 궤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과거를, 우리가 삶의 궤적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네. 그분들의 삶의 궤적들을 다 보니 그 누구도 지난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을 욕을 했거나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거나 나 잘났다고 떠들거나 듣보잡 관종이거나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뒤져봤거든요. 전부 다 싹 뒤져봤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많기 때문에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알만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이 사람 아냐, 이 사람 누구냐.
뭐 하던 사람이냐. 삶의 궤적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1번부터 10번까지의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은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언행들이, 행동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하지만 일단 같은 편이 되기로 했으니 일단 믿고 같은 편이니까 환영을 해주겠지만 과거에 한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감시해야 된다. 좀 피곤하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찍어놓은 다음에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좀 피곤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에 주는 표는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저기다 표를 줬지. 내가 옛날에 저 사람한테 표를 줬지. 저 사람 내가 엄청나게 홍보해가지고 그새 된 거야, 사람.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될 거예요.